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괴를 아까 지금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각각의 효에서 지금 통하는 거야. 각각의 효에서. 자, 근데 여기는 이제 내 꾀가 이게 건꾀요. 본래 이게 위에 있었는데 이게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일시적으로 내려왔지만은 본래 이거 건꾀는 위에 있는 것이 본래의 그 상도죠. 그죠? 상도예요. 지금 이제 태평한 세상이 되다 보니 태평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태평하다는 얘기. 태평한 세상은 그냥 아무 일 없는 태평한 세상의 척도는 뭘까? 물론 무사태평이라는 말을 하지. 무사태평이라는 말을 해요. 자, 근데 우리가 태평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척도는 뭐냐면 서로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언로가 통했느냐 막혔느냐 이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세상이든지 간에 언로가 막혀 있으면 그건 태평한 세상이 아니에요. 언로가 통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네? 윗사람의 정책이 저 시골 벽지에 있는 노인한테까지 그 정책이 노인의 귀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시골 벽지에 있는 노인의 소리가 저 윗사람 귀에까지 들어가야 그런 세상이라야 태평한 세상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음양으로 이렇게 다 이게 음양으로 응이되어 있죠? 네? 음양으로 응이되어 있어요, 이게. 그 지금 초요 자리에서 이게 음양으로 응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초요가 밖으로 나가는데 참 수월해. 응이 돼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것보다도 누가 주변에서 같이 도와주면 얼마나 수월하겠어. 그렇잖아요. 이게 작게로는 부부지간이고 다 이게 내가 말씀드렸죠. 여기 괴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꾀와 외 꾀가 합해서 괴이름이 만들어졌다. 괴가 만들어졌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응이에요. 응비.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응비의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지금 초요 자리에서 지금 세상이 태평한 세상이 되니까 초요 자리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 거야. 여기는 땅 속에 말하자면 산림 속에 은둔하고 있는 군자야. 여기 양요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세상이 태평한 세상 됐으니까 나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펼쳐야겠구나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초요와 사요가 더군다나 음양이 잘 돼 있네요. 그러니까 나가기가 참 수월하지.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발모여라 했어요. 발모여라. 이 기휘로 정인이 길하니라. 자, 여기에서 세상에 나가는데 이 건꾀는 같은 동체예요. 하나. 같은 동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나가는데 나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2효, 3효가 같이 함께 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발모여라는 이렇게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자가 우리가 발군에 실력할 때 쓰는 발자잖아요. 뺄 발, 뽑을 발. 모자는 띠풀 모, 띠풀. 여자는 이게 여자가 본래는 이게 음식 여자예요. 풀초에다가 그래서 같을 여자 이구자 쓴 거예요. 음식 여자예요. 그런데 본래는 음식 여자인데 나중에는 뿌리 여자로도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참 자, 모여라는 게 뭐냐? 모여. 띠풀 모자의 음식 여자는 뭐냐면 자, 이제 비색한 세상에서 여기 초요 자리가 이제 태평한 세상에 오다 보니까 여기는 아직까지 세상과 이게 땅 속에 있으니까 살림 속에 은둔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참으로 힘든 어려운 시절을
지금 겪고 있는 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숨어 있다 보니까 곤궁하지요. 그러니까 모여라는 표현을 자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음식여자로 말하면 옛날에는 풀뿌리 캐먹고 풀뿌리를 저기 띠풀을 뽑아서 먹던 그런 곤궁한 의미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띠뿌리를 캐어 먹는지라. 그런데 이러한 이제 군자가 때가 되니까 태평한 세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내 뜻을 펼쳐야겠구나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여기에 건괴는 한 몸체이기 때문에 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서로 손잡고 함께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휘자가 무리 휘자예요. 무리 휘자. 다들 나갑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역에서 이 정이라는 글자, 이 정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이 고들정자와 대비되는 글자예요. 이건 바른 자리에서 가만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를 지키면서 가만히 나가지 않는 뜻이에요. 이 정이라는 글자가. 우리 정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뜻. 바른 자리에 처한 것과 고집. 바른 자리에서 그걸 꼭 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고집하는 거예요. 도를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정자 속에. 어쨌거나 대강의 뜻은 뭐냐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야. 이게 한 겨울철의 정자 아니에요? 겨울에 밖에 나가면 안 되지. 얼어 죽지. 그래서 집안에 가만히 도를 지키고서 가만히 앉아있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 점을 쳐서 정하라 하면 얘기는 뭐예요? 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요건 뭐예요? 여기 정자와 상대적인 글자예요. 요건 발음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는 바르게 지키는 뜻이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용어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이제 띠뿌리를 캐어서, 그래서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뜻으로 발모에다 이렇게 본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후대 와서 이 여자를 뿌리 여자로도 해석합니다. 띠뿌리를 캐듯이 세상에 나간 띠뿌리를 캐면 어때요? 하나만 뽑히는 게 아니라 연달아 뽑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2호, 3호도 다 그냥 함께 나가는 뜻으로 발모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모여라. 이 기시로 그래서 그 무리들로 정인이 바르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길하니라. 상활 발모 정길은 지 제외야라. 지금 이게 다 지금 내꾀에서 함께 나가자는 것은 뭐냐면 뜻이 저 밖에 있다 이게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펼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인은 포황하이며 용빙하하이며 불하유하이며 북망하이며 여기 내꾀의 주효예요. 여기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이요가 포황하이며 하는 이게 황자가 이 황자는 이렇게 쓰죠. 풀초에다가 망할 망자에다가 내천자를 썼어요. 그 이게 뭐냐면 이게 거칠 황자예요. 물이 한번 비가 와가지고 물이 흐르면은 그냥 초목 사이로 그냥 금방 사라지는 물, 늪지 같은 거 이게 개간하지 않은 거칠은 땅. 이걸 우리는 이 황자를 쓰죠. 우리 저 옛글에 보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황음무도하다. 황음무도하다 이게 무슨 얘기야?
내 마음 한번 반성하지 않은 사람, 내로남불인 사람, 네? 그런 사람을 황음이라는 말 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않은 사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거나 참회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황음무도하다 이런 말 써요. 이 황자.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데서 나오는 황자는 뭐냐면 거친 사람,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백성. 지금 여기는 선비자리예요. 이 선비로서 지금 백성들을 감싸 안는 거야. 백성들을. 그래서 어진덕을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이 포항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상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상. 그 다음에 용빙하이며, 자, 어진 백성들을 감싸야 안아야 되지만 여기 선비는 그냥 여기 백성들과 더불어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겠지만은 도를 펼치려면은 우위가 있어야 돼요. 이 자리. 우리 이 자리 우자가 뭡니까 이게? 인변에다가 큰 대자에 사실은 사람이 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사람으로서 설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 자리예요. 이 자리가 있어야만 돼요. 우리 주역에서는 주로 노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수예요, 수. 그렇잖아요. 모든 거 다 수로 얘기해요, 수. 그렇잖아. 이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먹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그죠? 다 수야, 다 수. 모든 건 수지만 그 수는 어디서 나오냐면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에서 자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수가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이 공자가 도를 펼치려고 자리를 얻으려고, 도를 펼치려면 자리를 얻어야 되니까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유가 바로 그거예요. 구유가. 여기는 뭐냐면 양효로서, 아니 어쨌거나 세상에 도를 펼치려면은 어진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용기도 필요해요. 용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약한 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빙하라는 말이 탈빙자에 물하자를 썼어요. 말하자면은 강을 갔다가 배를 타지 않고 그냥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 이게 용빙하의 뜻이에요. 그런 용기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용기예요? 네? 용기예요. 용기지. 살고 죽는 건 하늘에 있다. 나는 그저 의를 행할 뿐이다. 그렇게. 무모한 희생은 안 되고 무모한 희생은 안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불하유하이며, 뭘 하자예요? 유는 버릴 유, 우리의 유기, 유산, 이게 유자 쓰잖아요. 전할 유자도 되지만 그게 뭐냐면, 자, 내 가까운 사람만 구제할 것이 아니고 저 변방에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도는 그냥 가까운 사람만 이렇게 그냥 친애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저 멀리 변방에 있는 미개한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제를 할 수 있는 뜻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자 버리지 아니하이며,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내 집안 사람만 이렇게 다독거릴 게 아니라 이웃 사람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사회 인 중에서도 참
그 불우한 사람들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붕망하이면, 붕망은 뭐냐면, 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까운 사람들끼리 친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붕당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붕당. 우리에게 붕당이라는 말은 이게 본래 붕당이라는 용어는 홍범부주에 나와요. 예. 우리 황극 왕도 사상은 사실은 붕당으로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서로 끼리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붕은 뭡니까? 다롤자를 두루 썼어요.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붕우라는 말도 쓰죠. 그건 뭐냐면 한 스승 밑에서 같은 도를 공부하는 사람을 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의 무리를 붕이라고 해요. 이게 다 무리를 뜻하는데, 근데 여기는 뭐냐? 숭상할 상자에 거물 흑자 썼어요. 이거 흑을 숭상하는 단체예요. 소인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붕당이라도 하더라도. 예, 우리 고문지보에 보면은 부양수 선생이 이 붕당론을 쓴 게 있어요.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옛날부터 군자는 명분과 형식을 중시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그릇을 만들면은 어느 날 그 그릇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이 그릇 모양에 맞게 채워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세모꼴을 갖고 있으면은 세모꼴 모양으로 채워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릇이 조그만 하면 조금밖에 못 담아요. 그래서 사람은 우선 그릇을 크게 해야 돼. 예? 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마누라는 어디 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큰 뜻을 갖고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뜻을 갖게 되면은 어느 날 그 뜻은 반드시 실현되게 돼 있어요. 참 묘한 거예요. 우리 논어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논어에도 공자께서 나는 12호사의 지우학이라, 나는 15세에 배움의 뜻을 뒀다 이게요. 뜻짓자 선비의 마음이죠. 그죠? 네. 망동하지 않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성인이 되어야겠다, 어려서 이런 뜻을 딱 가졌기 때문에 뜻이 가는데 기운이 함께하고 기운이 가는데 신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이 뜻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애들, 자녀분들 이렇게 뭐 낳으시면은 애들한테 큰 뜻을 심어줘야 돼요. 너 열심히 공부해서 부자가 되라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열심히 공부해서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럼 그 속에서 부라는 것도 함께 하는 거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 그러니까 요 네 가지 덕이야. 포황, 어진, 참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을 감싸 안을 줄 아는 이 어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군자는 용맹해야 돼. 용맹해. 때로는 용맹해야 돼. 그래서 용빙하이며 물살 막 거슬러 가면서 건너가고자 하는 그런 용기,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 먼 곳에 있는 사람, 나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할 줄 아는, 버리지 말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마음. 또 그러면서도 북망은 뭐냐? 그저 오직 군자는 천리를 따라서 일을 도모할 뿐이지 나하고 가까우니까 뭐하고 이건 소인배가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요 네 가지 덕을 구요가 갖고 있으면 덕상우 중행하리라. 여기 중을 얻은 자리이기 때문에 중으로서 행함에
숭상함을 얻으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중행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행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유고요를 가리켜요. 여기 응이 되는 유고요. 이 유고요가 중으로 행하는 자리예요. 여기 구요 선비자리죠. 응으로서 여기 부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중행은 육오효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활, 포항, 득상우, 중행은 이 광대야라. 여기 구요가 그저 한낱 밝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원대하죠. 원대하잖아요, 뜻이. 적어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밝기만 해서는 안 돼요. 자, 구삼은 무평불피며 무왕불복이니 간정이면 무고하야 물줄이라도 기부라 우식에 유복하리라. 자, 여기 이제 구삼엽자리에 가면은 태평한 세상이 여기 이 자리에 가서는 이제 아주 극한 자리예요. 중을 지나서 극한 자리예요. 근데 여기가 어때요? 내외가 이게 접한 자리죠? 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말하자면은 태평한 세상도 오래되다 보면은 반드시 이제 부패한 것들이 싹 트게 돼 있어요. 세상사가. 그래서 이 세상사는 늘 순환하는 거예요. 늘 순환해요. 일비일태, 그죠? 한 번 비색하면 한 번 또 태평한 세상이 오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가서는 이제 태평함이 극하다 보니까 서서히 부정부패가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공자가 무평불피며 무왕불복이다 이런 말 쓴 거예요. 평자는 평탄한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평탄한 길. 여기 또는 여기에 건이 광활하니까 광활한 대지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자는 언덕질 피자예요. 언덕질 피. 좌부방에 언덕 파자를 쓴 거예요. 언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평탄했던 그 도로가 이제 비색한 세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점차 이제 부서지고 헐어지고 그래서 언덕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사가. 그러니까 평평함이 언덕지지 아니함이 없으며,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태평한 세상도 비색한 세상이 꼭 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이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왕불복이니 한 번 가면은 그걸로 끝이냐? 아니지. 다시 회복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여기는 내꾀와 위의 꾀가 이게 접한 자리이기 때문에 무평불피는 땅의 지형으로서 말한 것이고 무왕불복은 기운이 유행하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건꾀에 기운이 유행하는 뜻으로. 괴상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 참 이런 말을 썼어요. 간정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말하자면 이제 때로 말하면은 이 세상사가 한번 태평한 세상이 오면 이제 점차 이제 비색한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천도가 순환하는 이치예요. 천도가 순환하는 이치. 아니 근데 여기다가 간정이라는 말을 썼어. 간정. 어려울 간자에 고들정자를 썼어요. 어려울 간자는 뭐냐면 늘 조심하고 삼가하는 뜻이에요. 정자는 바른 곳을 지키는 뜻이에요. 예. 그 뭐냐? 인간의 노력을 강조한 글자예요. 이게 세상이 비색한 세상이 들어오더라도
비색한 기운이 싹 트더라도 요 자리에서 이거 내가 지금 내가 오르막길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지. 사람이 세상이가 그런 거예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어때요? 한없이 올라갈 수가 없지. 언젠간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내가 지금 오르막길에 있다 하더라도 장차 내리막길이 있다라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복이 들어올 때에도 장차 이제 복록이 다하면은 쇠한 길로 접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찍 깨달아서 내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 복을 아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석복이라는 말 써. 석복. 이게 뭐냐, 복을 아낀다는 얘기예요. 복을 아낀다. 저는 이게 어디 이 뭐 세수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물쓰기가 아까워가지고 물을 이게 담아둬서 조금씩 쓰고 뭐 담아둘 데가 없으면 조금 털어놓고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 애들은 그냥 탁 틀어놓고서 그냥 막 써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놈들 그냥 안 돼. 저는 이 화장지 같은 경우도 딱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착 밑 닦고 그러는데 근데 이놈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 사람마다 틀려.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좀 생각을 하고 좀 스럽다고 하네요. 이게 그 정신이 중요한 것이지. 전기 절약하는 것도 이게 이게 도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근면하고 검소한 데에서 도가 있는 거예요. 게으르고 사치 부린 데 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근면 검소한 곳에 도가 깃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여유롭고 부유한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늘 근면 검소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이게 군자의 도요. 그게. 이재용이라고 뭐 하루에 5끼 먹나? 아니요. 모르지 또. 모르지. 그럼 3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간정이라고 하는 것이 때는 그렇게 온다 하더라도 내가 조심하고 이렇게 삼가할 줄 알면은 어때요? 복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 간정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보건데, 세상사는 천도와 인사가 부합해서 미래 결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허물이 없어서 물혈이라도 근심치 않을지라도 기부라 믿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식에 먹는 데에 복이 있으리라. 우리 여기 복복자가 여기서 나오죠? 그죠? 상활 무왕불복은 천지재야라. 여기 재라는 글자가 뭐뭐할 즈음할 때 쓰는 재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음과 양 사이, 요 사이를 재라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양과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재라는 말 쓴 거예요. 천지가 서로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천지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네 꾀는 지금 여기서 함께 지금 안에서 밖으로 나가느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느냐, 지금 이거 갖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건꾀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뭘 얘기를 하느냐. 이게 태꾀니까. 여기는 다 비어있죠? 그럼 여기서는 아랫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야. 윗사람은. 여기는 이제 아랫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다 비어있으니까. 아랫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야.
윗사람이 말하자면 인재를 등용하고 사람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요자리에서 좀 태평한 거예요. 사요자리에서. 자, 그러니까 여기 음요로서 이제 양을 받아들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편편히 이 편자가 치우칠 편자에다가 기도자 썼어요. 아니 새가 나는데 딱 치우치면 어떻게 돼?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얘기는 빨리 나는 뜻이요. 그러잖아요. 가만히 천천히 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울어지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빨리 난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음이 양에게 지금 시집 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빨리 말 타고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초요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빨리 그냥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편이라는 글자로 담았어요. 무슨 편? 네?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잘못 이해하면서. 무슨 편이에요? 빨리 날 편. 빨리 날 편. 빨리 날 편자예요. 이게 편편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초요와 응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요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급한 거예요, 그냥. 새가 막 빨리 날려고 하듯이 급한 거야. 자, 그런데 여기가 어때요? 한 명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뿔풀이 막 띠풀 막 함께 그냥 함께 그냥 막 뽑히듯이. 그러니까 여기도 어때요? 여기가 같이 맞이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효와 상효한테 함께 하는 거예요. 자, 함께 하는데 불부이 기린하야. 불부. 자, 음이 여기 같이 함께 하는데 부로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뭘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게? 어떤 권력이라든가 부라든가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걸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덕으로. 이게 불부요. 불부의 기린의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덕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왕의 창고를 비워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는 거. 이게 불부의 기린이에요. 그래서 불계이부로다. 경계치 아니하고 경계치 아니하야 써 믿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사실은 우리 부라는 글자 아까 복이라는 글자 이렇게 썼죠. 복복자와 부자부자 이렇게 써요. 자, 복복자는 뭐예요? 이게 보일시변에다가 쓰는 거예요. 보일시변에다가 이게 뭐냐면 윗상자에 삼광이 비추는 거예요. 위에서 햇빛, 별빛, 달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게 신명이 축복을 내리는 뜻이에요. 이게 신명에 관한 글자예요. 다 이게 보일시자가. 그러니까 내 한 식구가 먹고 살 땅을 얻는 것, 이게 다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보는 것이 복복자의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복복자는 어때요? 건괴에서 나왔죠? 구삼이요. 건괴 구삼이요. 그죠? 근데 요거는 뭡니까? 요건 집안에다가 요걸 쌓는 거예요. 요건 집안에다가. 요건 하늘로부터 얻는 것이고, 요건 집안에다가 요걸 쌓는 거예요. 내 한 식구 먹여 살릴 밭대기. 에서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건 곤괴에서 나와요. 곤괴. 곤괴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라는 글자를 보면은 아하, 이게 음괴에서 나오는구나. 음괴에서 부라는 글자는.
이게 양은 실하고 음은 허예요. 그래서 양은 실하기 때문에 베푸는 속성이 있어. 네? 근데 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라고 하는 글자는 음괴에서 나오는 것이지 양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 집을 부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들이 아니에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예. 그러니까 이게 내 집안이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이걸 가늠하려면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래 이제 원칙을 잘 아니까 이제 좋은 사람 이제 얻도록 노력하라고. 내 집이 지금 망하냐 흥하냐 배우자에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어른들도 그러던데. 잘 들어와 복된다고 그런 말도 많이. 그러니까 얼굴만 보지 말고 마음 보고. 알겠습니다. 피가 되고 또 피가 되고 뼈가 되는 말이 있으시네. 그래 그게 그래서 옛날부터 내 딸을 시집 보낼 때에는 나보다 나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라고 했어요. 왜 그러겠어? 고생하니까 딸이 고생하니까 고생 안 하라고 좋은 집에 보내면 고생 안 그건 하고. 소인배 마음이고. 아니에요. 뭐지? 내 딸이 나보다 못한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은 시대 갈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딸이 교만한 마음이 생겨. 그러면 그 집안이 풍파를 일으켜.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흩어지고 망하는 거야. 나보다 나은 집안으로 시집 보내면 딸이 공손해지는 거야. 공손하니까 시부모한테 잘 대하고, 그 시댁 사람들을 갖다가 잘 화목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집이 흥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기 배우자 택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제가 잘해야죠. 응? 제가 잘해야죠. 나보다 못난 집안에서 다 못난 집. 겸손한 사람 어디라 이런 얘기예요. 겸손한 사람이야. 그렇지. 어려운 거요. 이게 참 진리인데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 이게. 하늘이 별 따일 것 같은데. 괜찮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양은 대고 음은 소다 보니까 이게 곤괴에서 불을 얘기하는데 이게 음괴이다 보니까 불부라는 말 쓴 거예요. 그래서 불부라는 말. 그리고 불계이부다. 여기 개자를 이렇게 써요. 우리 개자 이렇게 쓰죠?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이건 군사융자예요. 병기융자. 군사융자고 요건 경계할 개자예요. 요건 뭐냐면 이거 손을 뜻해. 우리 왼좌 오른우 하듯이 손으로 창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병기요. 근데 요건 두 손 맞잡을 공자야. 이건 두 손을 꽉 잡고서 마음으로 아주 경계를 쓰는 거예요. 이게 경계할 개자예요. 근데 우리가 경계를 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는 것은 곤괴상에서 나와요. 곤괴에서는 믿음을 베푸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곤괴에서는 받아들이는 상이다 보니까 의심을 주로 많이 하는 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서 의심을 뜻하는 글자로서 얘기했지만 지금 서로 믿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계 경계하지 아니하고서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상활 편편불부는 개실실 여기서 말하는 열매실자는 양효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참 음이 다 이게 양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양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효는 초효, 오효는 이효, 상효는 삼효. 개실실이다. 다 양을 잃었기 때문에, 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불계이부는 마음으로 진정 원하기 때문에 중심원여라.
마음속으로 우리 중자를 꼭 여기 이 가운데 중자의 뜻도 되지만 마음 속을 의미하기도 해요. 중이라는 게 우리 심중이다 뭐 이런 말도 쓰죠. 6호는 제을기면이 이지며 원길이니라. 상활 이지 원길은 중이 행원여라. 아니 여기다가 5회에다가는 제을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역사적 인물을. 우리 주역에서는 역사적 인물 잘 얘기하지를 않는데 에? 여기서는 역사적 인물을 썼어. 누구냐? 제을은 우리 저 은나라 마지막 왕이 누구죠? 주지요. 이 주예요. 주. 이 주의 이름은 수예요. 수. 우리 왜 문왕은 이게 시호예요. 문왕은 이름이 휘자가 창이에요. 창. 그럼 주는 누구냐? 이거 시호예요. 시호. 나쁜 사람 이름 주자예요. 이게 나쁜 사람 이름 주. 나쁜 사람이란 얘기요. 근데 이름은 이게 수예요. 수. 그런데 제을은 누구냐? 이 주의 아버지예요. 마지막 은나라 왕 주의 아버지예요. 제을이.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문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 주역을 하려면은 세 가지를 달통해야 돼. 첫째, 역사를 잘 알아야 돼. 역사. 특히 은말주초, 은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 시대에 이 역사를 아주 잘 알아야 돼요. 그때 뭔 사건을 배경으로 이런 글들이 쓰여졌는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둘째, 그러니까 이 역사 역자, 이 역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역도 알아야 돼. 이건 뭐냐? 1월이 운행하는 이치잖아요. 예, 요즘으로 말하면은 요즘 시대에 일어나는 현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요건 역사 역자는 과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요건 현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날짜 쓰면 이건 책령 역자죠. 과거의 사실을 기록한 게 역사 역자고, 미래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 책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역을 알려면은 과거, 현재, 미래에 요걸 삼역이라고 해. 역. 네? 삼역을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문사철. 요건 뭐예요? 요건 역사사자. 요건 그럴 문자. 요 역은 철학이요. 문사철. 네? 이걸 알아야 돼. 문사철을. 그래야 주역을 공부에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천도 운행하는 원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책력을 하려면 천도가 운행하는 원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왜 하필 제을이라고 하는 사람을 썼을까? 제을이 이 문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계력이라는 사람이에요. 왕계라고 하는 분인데, 이 계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막 주나라가 발흥을 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계력을, 그때 저 은나라는 수도가 어디냐면 조과라고 하는 곳이에요. 은허 있는 곳. 거긴데 올라오게 한 거예요. 제후니까 천자로서 제후에게 명한 거 올라오시오. 뭐 이제 좋은 뜻으로 올라오라 했겠지. 근데 올라오니까 죽였어. 그러니까 문왕이 얼마나 지겠어. 아버지를 죽인 왼수 아니야, 제을이. 한편 이 제을이 이제 문왕이 등극을 했잖아요.
제후 여자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제을이 미안하니까 당신의 여동생을 문왕에게 시집 보냈어. 우리 역사 속에서 태사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저 시경의 글을 보면은 맨 처음에 요조 숙녀여 군자 호구로다라 하면서 관관 저구여 제하지조로다 요조 숙녀여 군자 호구로다라고 하는 시경의 첫 구절이 이게 문왕과 그 태사시와의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랑 얘기라고 해야 되나? 연애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러브 스토리. 그렇지. 이 공자가 거기에다가 그렇게 시경의 첫문에다가 문왕과 태사시의 연애담을 거기다가 써놓은 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인류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공자 같은 성인이 왜 거기에다 첫머리에다 그걸 놨을까? 뜻하는 바가 그렇게 깊은 거예요, 이게. 그 한번 다음 주에는 왜 시경 첫머리에다 그걸 놨는지 한번 다음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한번. 뭔 뜻으로 공자는 그렇게 첫머리에다가 남녀 애정 문제를 갖다가 다뤘을까? 자, 그래서 태사씨를 갖다가 부인으로 맞이하게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을귀매예요. 제을이 여동생을 시집 보냈다 이거예요. 귀자가 시집갈 귀자예요, 이게. 여기 이렇게 언덕 아래에다가 그칠 지자잖아. 여기 청소할 소자를 쓴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언덕에다가 어질량자 쓴 게 뭐냐면 이게 신랑낭자예요. 한 고을에 어진 사람이 있다 이거야. 이 사람이 신랑낭자야. 그러니까 여자가 그 고을에 머물러 이르러서 집안을 깨끗이 하는 게 이게 시집갈 귀자예요. 이게. 그래서 본래 기자 우기여 시집가는 예를 갖다 우기래라는 말 써요. 본래는 이게 시집갈 귀자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돌아갈 귀, 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제을이 지금 여동생을 시집 보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자, 지금 여기 5효가 응이 2효한테 있죠? 이 천자가 지금 여기 9, 2효를 갖다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여자가 음이 양을 갖다가 지금 원하는 뜻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갖다 꼭 남녀 간 문제만 국한해서는 안 돼요. 모든 걸 다 적용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자, 음양지간, 남녀지간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5효는 음효지만 천자짜리예요. 황실여요. 황실여자. 옛날에는 신라시대 때에도 황실여자는 황실 사람들하고만 통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황실 여자를 민간인에게 시집 보낸 사람이 제을이라는 사람이야. 이 제도가 이때 만들어졌어. 이 제도가. 다시 말하면 황실여가 겸손한 덕으로 아랫사람에게 시집 갔다는 얘기예요. 겸도를 쓰는 거예요, 지금. 겸도를 쓰는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그러니 이지며 복을 받을 거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여기서 태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용어가 뭐냐? 복지예요, 복지. 이 복지라는 용어가 태교에서 나와요. 복은 밭대기 하나 받는 게 이게 복이고, 지는 이 지자 썼죠? 지어지선의 뜻이에요. 척히 선한 것. 그게 복의 극치로 말하는 게 지자예요. 복의 극치. 내가 시간 없어서 지금 얘기를 못 하는데 다음 주에 복지가 뭔 뜻인가 하면 내가 한번 물어봐야지 한번. 복은 무슨 뜻이고 지는 무슨 뜻일까? 한번 다들 논문 작성해가지고 다음 시간 때. 자, 그러니 원길일이라. 이게 또 왜 하필 그러냐면, 자, 이거 보세요. 여기 혹계를 이렇게 가리면은 뇌, 택, 귀매께예요. 혹계를 가리면 이렇게. 그래서 제을 귀매라고 말 쓴 거예요. 그냥 쏘는 게 아니야. 그냥 다 상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자, 그러니까 이지 원길은 중이 행원야라 했어요. 중으로서
원함을 행하니라. 아까 제가 득상호 중행하리라 구요에서 중행을 6, 5효로 얘기한다고 했죠? 바로 여기 중의행원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런 말 쓴 거예요. 상륙은 성보 우항이라 물룡세요 자읍공명이니 정이라도 인하니라. 상활 성보 우항은 기명이 나뉘라. 자, 이제 택괴가 요 자리에서 택괴지만 이제 막다른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택괴의 상이라고는 하지만 택괴가 극해서 이제 완전히 여기는 비색한 때로 돌아선 거예요. 이제 여기 가서는. 예,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통이 안 돼. 그래서 보니까 성보구항이라. 이 성이라고 하는 말은 흑토자에 이룰성자 썼죠. 이제 백성들이 있으니까 성을 쌓고 한 거예요. 흑토자, 흙을 쌓아서 백성들을 지켜주는 글자가 성이라는 글자죠. 예. 그런데 황자는 뭐냐면 빈터 황자예요. 성은 그래도 번화가를 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빈터는 뭡니까? 우리 황성예터 할 적에 그 빈터가 바로 그거예요. 번화했던 그 도시가 황폐한 땅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비색한 때가 되다 보니까, 예? 토지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지. 백성들이 없으니 이게 땅은 있어도 백성들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지 그건. 이게 성보구왕의 뜻이에요. 그러니 자, 소통이 안 돼.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상대를 치야 되느냐? 군사 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읍공명이니 읍으로부터 명을 구하니 이 얘기는 가까운 사람부터 자꾸 이제 소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읍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를 말하는 것이고 군사 쓰는 것은 바깥을 치는 거 아니잖아요. 바깥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부터 소통해서 점차 다시 태평한 세상이 올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는 이미 비색한 세상으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이라도 인하니라. 바르게 하더라도 인하니라. 상활 성복우항은 기명이 나뉘라. 그 명이 잘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심란하다는 얘기예요. 어지럽다는 얘기예요. 다스리지 않는 것이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때는 이제 반대 비색하다는 뜻으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예.